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강의를 마련을 했어요. 어떠한 강의를 마련했냐면, 우리가 살면서 내 돈으로 사업을 하느냐, 아니면 정부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느냐, 모르는 거죠. 알면은 쉬운 거고, 모르면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을 누가 알고 있느냐, 우리 유진혁 대표님이 알고 계세요. 유진혁 대표님은 정부 지원 심사위원으로 활동하시고 있고, 또 상위 5% 안에 들어가세요. 공부도 또 많이 한 만큼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쏟아낼 거예요. 그리고 챗 GPT 다른 강의에서 듣지 못했던 거 여기서 듣게 될 거고요. 오늘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챗 GPT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정부 지원 사업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무료 강의만 들어도 완전히 대박 방출이 되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유진혁 강사님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혁 강사님 알고 예, 계시죠? 네, 아이고,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소개는 드렸는데, 네, 네. 소개 많이 해주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잠깐 그래요. 화면을 그래서 공유하도록 우리가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실강을 네, 끝까지 들으시는 분에 한해서만 선물을 드릴 건데, 이거 다 캡처 뜰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녹화본이 되기 때문에 AI 비서 활용 노하우 요약집을 드릴 거고요. 30만 원, 출강하면 30만 원 하는 거고, 정부지원금 활용 노하우 요약집, 이것도 30만 원 정도 하는데 이것도 드릴 거고, 참석자 10명에게 사업 클리닉 코칭권 50만 원에 한 것을 50만 원에 해당하는 것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고, 또 벤처 인사이트 대표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현재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지원금 심사위원으로 월 2, 3회 정도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창업하시는 분들, 중소기업, 자금, 어려움 많이 겪고 계시잖아요. 내가 콘텐츠는 있는데 콘텐츠를 어떻게 사용할 줄도 몰라. 그쵸? 그런 분들을 위한 강의예요. 이게 이 정부 지원 사업 계획서도 전문적으로 코칭을 해주시는데 상위 5% 안에 드는 벤처 정보 경영학 박사예요. 저는 또 벤처 정보 경영학 박사는 또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네, 네, 20년 동안 중소기업 벤처 실행 문제 이런 것들을 컨설팅하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AI 도구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브랜드를 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진혁 대표님 강의 네, 받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그거를 이걸로 하겠습니다. 강의를 많이 다니고 이렇게 코칭도 많이 하시고 계신 분들의 공통점이 다 공통점은 아닌데 뭐가 생기냐면 이렇게 구력이 생겨버려요. 구력이 생기면 주의해야 될 게 이제 좀 나태해지고 이제 긴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긴장을 좀 하도록 하고요. 장점은 오래 하다 보니까 강의 안에 사실 좀 얽매이지 않고 여러분 반응 보면서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쏙쏙 골라서 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정부 지원 사업하고 AI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정부 지원 사업만 표시되어 있는데 강의는 AI 도구까지 어, 완전 다 쫙 할 수는 없고요. 알아서 골라서 이런 거 지금 가져가시면 도움 되시겠다는 시간 딱 1시간 안에 이래놓고 또 약속 안 지키고 이러는데 1시간이 아니라 11시에서 11시 10분 사이에 끝내고 Q&A 받고 어, 여러분 일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Q&A 받는 시간에 보통 이제 더 필요하신 분들만 유료 과정에 대한 소개를 드리긴 할 거니까 만약에 나는 요 무료 내용을 듣고 나서 유료 과정까지는 안 들어도 괜찮겠다. 내가 또 다른 일을 해야 되니까 하신 분들은 전혀 문제 없어요. 먼저 나가시면 되고 11시 10분 후에 들어보니까 이거 내가 좀 더 배워서 활용할 수 있겠다.
이거 내가 나한테 필요한데 하시는 분들은 유료 과정 들으시면서 더 팔로업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편안하게 결정하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 저를 소개합니다. 저는 이제 세 아들의 아빠고요. 예, 이거는 뭐 10년도 더 전의 얘기입니다. 이 첫째 아들이 지금 이제 성년이 됐으니까요. 어, 이거 뭐 산에서 이렇게 했던 참 이 시절이 네. 다 지나가면 다 좋은 시절이죠. 그리고 남산인가요? 남한산성인가 뭐 이랬을 텐데 아, 아마 이거 산 좋아하시는 분은 아실 텐데 헛갈려요, 이제.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잘러라기보다는 워커홀릭 비슷하게 된 것 같아서 프리랜서 홀릭이죠. 예. 예. 프리랜서의 특징이 뭐냐면 뭐죠? 그 제가 프리한 게 프리랜서야 되는데 고객만 프리하다. 이게 이제 프리랜서. 예. 자, 보시면 요게 이제 제 둘째 아들 이 조리원에 딱 갔을 때 이 발에다 딱 이 감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감촉이 딱 느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이 문구가 있죠. Catch the present moment. 아주 그냥 선물 같은 순간이라는 거죠. 예. 이런 얼마나 이 아이를 이렇게 발 감촉을 이렇게 느꼈을 때 갓 태어난 아이를 조리원에서 제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그런 소중한 순간들이 다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과거는 아직 과거는 지나가 버렸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이 선물 같은 프레젠트를 누리자라는 게 저의 좌우명이기도 했었죠. 그 말인즉슨 좌우명이 바뀌었죠. 예, Future is now라는 말로 저는 이제 좌우명을 바꿔서 쓰고 있는 사람이죠. 예, 그래서 선물 같은 현재라고 했을 때 한번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잘 들리나 또 궁금하기도 하고 음, 현재라는 것이 도대체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현재인가요? 이거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도대체 정확하게 현재라는 게 어떤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기간을 얘기하는 건가요? 오늘일 수도 있고 지금일 수도 정답이 있을까요? 정답은 없어요. 제 생각, 개똥 철학, 예, 예, 강사의 주관, 예, 여러분들도 예, 그죠, 그죠, 예, 이걸 어떻게 어프로치하냐, 어떤 철학적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 그렇죠, 과거를 포함, 그걸 다 현재에 내가 그 추억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생각을 지니고 있으니까 그 생각을 봤었을 때는 다 현재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굉장히 좀 이렇게 현실적인 어프로치를 하다 보니까 과거를 어떤 사건이나 이런 부분은 내 기억에 있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나가 버린 거잖아요. 예. 상처를 받으면 상처받고 축복을 받으면 그거로 인해서 축복을 받는 대로 이미 이제 앞으로 이제 일어날 일이지 지나가 버린 거잖아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예.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제가 이게 지나가 버렸다고 얘기하는 순간 이 말도 지나가 버리잖아요. 계속.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찰나다. 현재라는 게 정말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개념이라기보단 아까 머릿속에서 과거부터 미래까지 그냥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현재 아닌가. 그래서 현재는 지금 생각하는 나한테 존재하는 이 순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무슨 얘기를 드리고 갑자기 싶냐면 목소리가 안 들립니다. 제 목소리가요? 목소리 들리시면 대표님 1번 한번 목소리가 안 눌러주세요. 들려요, 갑자기. 자, 목소리 들리시는 분 1번 저만 눌러주세요. 그런가요? 네, 대표님만 그러시고 계세요. 예, 다 잘 들리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대표님이 아마 그 이 볼륨이라든지 아니면 한번 나갔다 나갔다 들어오시면 이게 꺼지겠죠? 아니 괜찮겠죠? 예, 그래서 하시면 들려요.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 찰나라는 순간을 잘 살기 위해서는 뭐 찰나는 어쨌든 간에 말장난이 아니라 현재를 잘 살기 위해서는 현재가 그냥 현재만 돼 있지 않고 이 과거랑 또 다가올 미래랑 이게 좀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연결선상에서의 이 찰나를 잘 사는 게 중요하고 결국에는 과거는 계속 지나가고 있으니까 다가올 미래가 현재랑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계속 생각하면서 사는 게 어, 진짜 현재를 잘 사는 거 아닌가. 현재를 잘 살려면 예,
미래를 같이 생각을 하면서 현재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계속 이제 보면서 사는 거 아닌가. 예. 어떻게 보면 피곤한 삶이라고요? 그래서 Future is Now라고 저는 좌우명을 잡고 살고 있습니다. 예, 예, 미 공인회계사, 공인되지 않은 회계사가 아니고요. 미국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고요. 요거에 관련된 프랙티스를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정보 경영학 박사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활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이제 미래 예측 보고서를 전경련이랑 해서 2009년도에 이렇게 같이 저 혼자 단독으로 하는 거 아니고 연구소 소속에 몇 명 연구원들이 같이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쉽지 않았었어요. 이게 뭐 실제로 판매는 잘 안 됐었고 사람들의 관심사가 당장 쓸 수 있는 것에 관심이 있고 이 경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또 환경 변화가 나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또 이제 다양한 어떤 정치적 역학관계라든지 기타 산업의 어떤 동향이라든지 기술의 동향 같은 것들이 나에게 어떤 팩터로 영향을 미칠 것인지라는 걸 이렇게 전체적인 걸 보는데 생각보다는 큰 관심이 없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미래학을 하면서 하나 얻은 게 뭐가 있냐면 이 장점이 딱 하나 있어요. 이제 미래랑 현재랑 연결돼서 산다는 거는 굉장히 거친 풍랑 속에서 사는 거예요. 예. 너무 거창한 얘기를 지금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은 이 돛담배랑 같아요.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해서 정말 좋은 배를 건조해가지고 쫙 가도 어떤 풍랑이 있느냐에 따라 주위의 환경이 어떻게 변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불확실성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미래를 예측한다는 건 맞춘다는 개념이 아니라 다가오는 어떤 바람이 이런 게 일 수가 있겠구나 언제쯤에 그러기 위해서 어떤 전조가 일어나겠구나 어, 우리가 위기가 생겼을 때는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되는구나 기회를 잡으려면 어떤 식의 노력을 미리 하는 게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남들보다 많이 하게 돼 있고요 정보 분석을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정보 분석의 카테고리가 엄청나게 많고 흔히 얘기하는 이제 요즘 많이 유행을 해왔던 이제 생각 정리나 이런 쪽의 끝판왕입니다, 사실. 예. 엄청난 정보량을 달아요. 뭐 당시에 막 했었을 때 요즘엔 그러지 않아요. 신문을 한 어, 3개 못해도 많으면 5개를 그냥 다 읽고 중요 키워드를 뽑아가지고 트렌드를 보고 막 이런 공부들 계속 했었어요. 한 몇 년간. 예. 그래서 이 정보 그걸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정보 분석의 어떤 템플릿, 이 분석 기법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그 돛닦는 과정을 하나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보를 딱 내 것으로 이렇게 조작해서 만든다는 것은 여러분의 컨텐츠를 만들 때 굉장히 유용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어떤 컨텐츠를 내가 공부하지 않은 컨텐츠도 마음 먹으면 한 이틀? 3일? 딱 절 독방에 가다 놓고 시간을 해주면 그쪽 분야에 웬만한 아주 독특한 분야 아닌 이상에는 웬만한 분야의 전문가랑 소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런 것도 알아?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래학이란 게 다양한 부분에 대한 정보를 조직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조직화시키는 과정에서 그 전문가만큼 당연히 그 전문 지식의 그 10년, 20년 쌓은 분이랑은 안 되겠죠. 근데 그 주변의 다양한 지식들을 엮을 수가 있거든요. 이 툴로. 그러니까 그분은 그 전공 분야는 잘하는데 그게 다른 분야랑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잘 모르는데 저는 그런 거를 예를 들면 며칠 사이에 공부를 해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내가 모르는 부분은 공부해서 물어보면서 그 분야가 이렇게 관련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 그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이렇게 연관지어서 얘기할 줄 몰랐다라는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유용한 학문이고 정보를 분석한 그래서 이제 정보 경영학을 했던 것도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요지는 사업할 때 미래를 잘 내다봐야 된다라는 부분. 그래서 타이밍이다. 예. 스타트업의 성공 요소의 첫 번째는 인생도 타임이고 뭐 인생은 줄이다라는 분도 있지만 예. 우리가 타이밍의 순수한 우리나라 순수한 우리나라만 아니고 한자어로 운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와 닿을 거예요. 예. 근데 운이 진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냥 하늘에서 똑 떨어지는 게 운이 아니고요. 이 이치가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가 있어요, 흐름이. 그래서 그게 다 예측할 수는 없지만
현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보면은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야 되겠어라는 것들이 있죠. 예. 그래서 뭐 조선시대에 뭐 율곡이가 뭐 임진왜란이 오기도 전에 10만 양성을 해야 된다, 뭘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보는 눈이 왜 생기겠습니까? 이게 정세라든지 지금 우리의 상황이라든지 봤을 때 확률이거든요, 다. 이런 것들이 생길 가능성이 막 크다는 거죠. IMF가 오기 전에 전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IMF 위기 97년도 다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걸 경고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더 어려운 분야는 코로나를 예측하기는 어려웠겠죠. 예, 정확한 시기를. 하지만 보세요. 신종플루 있었었죠. 예. 메르스 사태 있었죠. 그리고 계속 이제 새로운 질병 세균이 있는데 잊어먹고 살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그렇다면 그게 벌어졌을 때 어떤 전조들이 있거든요. 예. 최소한 언제 처음 시작됐을 때 이건 모르는데 예를 들면 동물에서 감염이 먼저 동물 식물 쪽에 어떤 곤충 뭐 이런 쪽에 감염, 조류 이쪽에 이제 감염이 먼저 시작된다든지 아니면 이 면역력이 약해진 환경에 밀집된 지역에서 뭔가 이제 문제가 한번 딱 터진다지 이럴 때 우리가 재빨리 이런 거 새로운 위기가 돌발했을 수 있다라고 떠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이밍을 잘 보면 꼭 위기가 아니라 엄청난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지금 AI잖아요. 예. 아직도 챗GPT가 이거 유행칭이고 내가 이거 당장 쓸모는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실제로 써보니까 내가 원한 만큼 잘 나오던가요? 예. 블로그 막 잘 써지시던가요? 예. 유튜브 이거 양산해서 여러분 스크립트 써가지고 유튜브 막 쓰고 계신가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쓰는 분은 또 안 쓴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 정확하게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습관이 안 들어서 그래요. 그냥 예. 내가 하던 방식이랑 다르고 어 그래서 안 쓰게 되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입맛대로 안 나오거든요, 잘. 예. 그거는 어 내가 잘 쓸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스크립트 만드는 어떤 공식 어 챗GPT나 이런 걸 봤었을 때 블로그를 잘 만드는 공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것들을 프롬프트를 그 내가 원하는 주제에 맞게끔 계속 커스터마이징 하면서 쓸 수 있는 어, 정보 활용 능력 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어렵다 보니까 하다가 좀 잘 안 되시고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에이, 챗GPT가 생각보다는 결과물이 별로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을 어, 별로 아니고, 네. 챗GPT는 사실은 뭐 한 1년 지나서 이제 좀 약해지고 흐려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AI는 대세라는 거죠.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컨텐츠, 내가 원하는 컨텐츠를 생성해서 딱 쓸 수 있는 이 AI는 대세고, 이게 핵심 역량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대비해야 이 타이밍을, 창업에 대해서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는 건지, 그게 정부 지원 자금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건지, 제가 오늘 좀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가 좀 서론에 해당되는 거였고요. 나머지 얘기들은 좀 빨리빨리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금 창업 당시에 애로사항 1순위는 당장 애로사항은 타이밍이 어쨌든 간에 당장 자금이 없어요. 라는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이 가장 1순위예요.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결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1인 기업들은 시장이 원하는 제품이 나오지 않아서 사업을 실패해야 된다지만 그다음 자금 실패가 당장 아쉽고요. 그러니까 우리 1인 기업 입장에서는 차업 자금을 땡기던 마케팅으로 인해서 고객의 주머니 속에서 내가 좋은 가치를 주고 돈을 어, 벌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렇게 자금이 돌고 돌아야 이 우리나라 국가도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어, 이 중소기업, 소상공 모든 분들을 다 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분야라는 거죠. 예. 마케팅을 잘해도 자금이 없으면 뭐 어떻게 됩니까? 마케팅 여러분 많이 배우시잖아요. 저도 신경 많이 쓰고 있거든요. 예. 저도 마케팅 전략이나 이런 전문가인데 온라인 마케팅의 도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학습이 덜 돼 있어요. 그래서 워낙 바빠서 제 시스템을 구축할 시간은 없는데 그래서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케팅이 잘 되는데 자금이 부족하면 생계 유지나 초기 성과에 급급해요.
여러분, 월 1,000만 원, 뭐, 예, 뭐, 이렇게 버신다는 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들이 정말 한 5년, 10년간 계속 월 1,000만 원이 될까요? 아니에요. 예. 한, 거의 대부분은 내가 인플루언서로 딱 올라가지 않은 한, 예, 그 상품이나 아이템이 잘 나가는 시기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케팅이 잘 되려면 내가 역량의 캐파가 올라가야 돼요. 작년에 단순히 이제 마케팅, 말로 후리는, 후킹하고 스토리텔링하고 이 부분 되게 중요한데, 그랬는데 실제 프로덕이 별로거나 프로덕트 자체가 유행이 지나거나 이러면 시들해지는 거예요. 예. 오픈 단톡방 지금 엄청 성숙기잖아요. 예전처럼 수익화되지 않거든요. 지금 오픈 단톡방으로 막 돈 버는 방법 막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1년 후에 오픈 단톡방 수익화해서 그걸 컨설팅 하신다는 분들이 수요가 어떻게 될까? 이건 지금 같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맞춘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보이는 거죠. 예. 그거를 수익 모델로 오픈 단톡방을 런칭하는 프로젝트를 수익화한다는 거는 지금은 모르겠는데 앞으로 1년 후, 2년 후에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가봐야 알긴 압니다. 근데 지금 상태대로는 굉장히 이렇게 성숙화돼 있죠. 자, 자금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마케팅에 대해서 자금을 내가 마련해서 사람 수도 느리고 좋은 아이템을 더 개발해 놓지 않으면 단순히 마케팅 홍보 측면만 해서는 어, 그 성과가 지속되기 어렵고 생계 유지 결국 1,000만 원 해가지고 또 비수기 때는 그 돈 메꾸고 앉았고 이런 것을 활동하는 패턴을 벗어나기 어렵다. 그래서 창업 자금을 하는 이유는 이 창업 자금을 가지고 마케팅의 캐파, 역량 자체, 그리고 실제로 제품 개발을 또는 서비스 개발을 갖다가 근본적으로 바꾸고 인력도 보충하고 인프라도 늘리고 해야 사실은 어, 이 마케팅도 시너지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 지원 자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부 지원 자금은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내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는 비용이 첫 번째고요. 그거와 관련돼서 인건비를 그것도 마케팅해야 되니까 인건비를 쓸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판매 이 마케팅 비용에 대한 부분을 쓸 수 있고, 예. 이런 비용을 쓰라고 정부 지원 자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돈을 가지고 내가 벤츠 타고 해외 여행하고 그런 돈이 아니잖아요. 예. 왜 정부 지원 자금을 타야 되는 특히 이제 창업 자금 쪽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업 자금을 타는 이유는요. 정부에서 이 꽁돈을 타는 거거든요. 꽁돈을 내 통장에다가 뭐 몇 천만이든 많게는 1억 넘게든 통장에 꽂았어요. 한 번에 1억은 안 들어가도 뭐 5천만 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꽂았어. 그 꽂은 걸 가지고 내가 마케팅에 쓸 수 있도록 제대로 사업의 본질을 꿰뚫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저한테 이제 코칭을 받을 때 절대로 어, 단기 뭐 사업 계획서 일주일 반 이런 거를 잘 안 해요. 예. 그렇게 하면 저 돈 많이 여기서 많이 벌 수 있어요. 쫙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챌린지 형식으로 해가지고 딱 일주일 속성반에서 공고 딱 하나 예를 들어 무슨 지원 자금 딱 해놓고 그거 대비반 사실 할 계획도 있는데 그거를 제가 주력으로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기 전에 그 사업 계획서를 잘 쓰고 그 지원 사업이 되기 위한 합격을 위한 제가 그런 일만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지원 자금을 탔는데 그 사업을 만든 그것에 대한 이 타이밍이나 진짜 이 사업에 대한 본질적인 걸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만들어서 정부 지원 자금을 열심히 웹페이지도 컨셉을 새로 만들고 이 비즈니스 모델도 새로 만들고 마케팅 전략도 다 짜는데 상황이 변한 거야. 시장 상황이 변하는 거야. 예. 예를 들면 챗GPT를 이용해서 뭘 쫙 만들어놨는데 1년 뒤에 챗GPT가 아니라 뭐 다른 것을 활용한 것이 딱 떴어. 예.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고 나의 정말 강점이 뭔지도 찾아보고 이걸 통해서 나의 본질적인 브랜드나 개성도 찾고 이런 것들이 사업 계획서를 저랑 쓰는 데서는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대로 찾지 않으면 어, 엉성하게 간다. 예. 그래서 정부 지원 자금은 합격할지 몰라도 그 돈을 갖다가 마케팅과 연결해서 쓰지 못하면 사업이 지속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대로 하자. 예, 라는 말씀이죠. 예. 환상은 버리자. 예. 월천 뭐 1, 2년은 가능하다. 예. 그냥
지속해서 돈 버시는 분한테는 제가 결례되는 말인데 그런 분들은 이 각고의 이 상품 개발하고 이런 노력이 뒤따라주면 지속적인 월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 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1인 기업의 경우에. 예. 그래서 이 시대의 타이밍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잘 읽어보셔야 돼요. 예. 제가 늘 예시로 드는 건데요. 2003년에 USB 가격이 어, 512메가바이트가 18만 원이었습니다. 18만 원. 예. 여기 자세한 얘기는 오늘 안 할게요. 예.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뭐 16기가바이트인데 훨씬 더 되고 가격은 확 떨어졌죠. USB 가격이. 그리고 USB를 더 이상 안 쓰고 구글 드라이브나 드랍박스를 쓴다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면 내가 이것에 바뀐 만큼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다 USB를 연구했을 때 구글 이런 드라이브 이런 부분 내가 구글 드라이브나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기술이 없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클라우딩 컴퓨팅에 적합하게끔 내 제품이나 서비스에 기획안을 세워놓고 있으면 야 이런 게 좀 뜰 것 같은데 남들 다 USB 할 때. 예. 그러면 뜨는 거 아니에요. 예. 예. 1인 기업의 생존 방법은 그게 최고입니다. 예. 이 앞서 패러다임은 이미 레드 오션이란 말이에요. 지금 오픈방은 너무 레드 오션이에요. 레드 오션. 예. 오픈방을 하지 말라는 게 저도 하고 있고 앞으로 열심히 할 건데요. 그것만 믿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대안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대안 중에 하나로 저는 메타버스를 생각을 했었는데 초기에 저는 제 강의한 거에 아직도 이제 제 예전에 이제 연회원 모집하고 강의했을 때는 남아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그렇게 생각만큼 오래 갈지는 봐야 된다라고 쉽지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제 예상대로 됐어요. 첫째는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인공지능의 시대가 오고 있다. 이런 부분은 강의를 안 할게요, 별도로. 인공지능 시대가 오고 있고 가장 빠른 거는 이제 챗GPT다라는 얘기는 다 알고 계시고 요거는 한번 오히려 강의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뭐 말씀을 쭉 드린 거지만 왜 이걸 굳이 보여드리냐면 2023년 2월 기준이거든요. 지금은 이 X표, 챗GPT가 체크 표시된 건 할 수 있고요. X표는 안 된다는 건데 X표가 되고 있어요.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즉시 제출할 수 있는 보고서, 내가 명령어만 잘 내리면 상당 부분 X라고 얘기하긴 그래. 세모에서 동그라미 쪽으로 좀 가고 있다. 예, 법령 규정도 검색 가능한 부분이 있죠. 예, 예. 그리고 유튜브 추천원 같은 개인화 서비스 가능하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 맞춤형 업무 지시도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커스텀 인스트럭션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커스텀 인스트럭션. 그 기능을 잘 활용하시면 나에게 맞게끔 챗GPT나 AI를 활용하실 수 있어요. 예. 블로그, 유튜브 잘 쓰기로 AI, 뭐 전자책 잘 쓰기 AI 이렇게 생각하시면 너무 이 프롬프트나 이 AI 활용법이 그 틀 안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게 폭넓게 어디든 간에 이 명령을 가지고 자유자재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더 중요하다. 시대는 계속 바뀌는데 계속 그거 배우는데 또 새로운 거 나오면 또 새로운 거 또 배우러 갈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본질적인 것을 좀 같이 논하고 싶다. 그림 그리기, 달리, 스테이블 디퓨전 등의 별도 전문 모델을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요거를 그리는 프롬프트도 있고 빙을 쓰면은 바로 간단한 이미지 같은 거 옆에서 달리를 채용하고 있잖아요. 빙이라는 챗GPT와 동일한 생성형 AI 소프트웨어 도구가 프롬프트 창이 별도로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다가 치면 그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챗GPT로는 아니지만 챗GPT와 같은 그걸 인수한 MS가 만든 빙은 그걸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빙챗은 되니까 반드시 안 된다라고 보기도 좀 어렵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기능이라든지 시대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챗GPT는 컨텐츠를 만드는데 자동화 도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2023년은 사실은 인공지능 시대가 챗GPT랑 동일합니다. 근데 2024년에 갔을 때, 5년에 갔을 때 인공지능 시대 이꼬르 챗GPT다? 이건 모르겠어요. 예. 챗GPT가 쉽게 없어질 것 같잖아요. 근데 활용도는 예전보다 많이 줄었는데 그거는 이제 챗GPT의 용도가 이제 별로 생각보다 별거야. 이런 실망 매물이 좀 있을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 그거보다는 좀 더 실질적으로 막 이렇게 막 재미있어서 막 쓴 게 아니라 이거 실질적으로 쓸모 있는 데다 쓰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경향성이 좀 바뀌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런 얘기 좀 넘어가고 챗GPT를 잘 쓴다라는 부분은 이 사실은 뭐 이 굉장히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보다도 다양한 곳에 쓸 수 있다는 얘기고 이런 얘기 계속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또 이제 지루해지실 수가 있으니까 오늘은 이런 거보다는 좀 실질적으로 어, 바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이제 지원 자금에 대한 얘기로 좀 들어가 볼게요. 지원 자금을 하고 AI랑은 무슨 상관이 있냐면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AI 시대가 왔기 때문에 AI를 활용한 내가 AI 기술을 하지 않더라도 챗GPT를 활용한 예, 해서 정부 지원 자금에 대한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뒤에 가서 이제 조금 있으면 말씀을 드릴게요. 자, 무상환 무이자 무담보입니다. 예. 정부 지원 자금은 모든 정부 지원 자금이 무상환 무이자 무담보는 아닌데요. 창업 지원 자금은 상당히 그렇습니다. 갚지 않아도 되고요. 이자 안 갚아도 되고요. 담보가 없어요. 생돈을 내 통장에 꽂아줍니다. 여러분 매출이 발생하면 매출을 다 비용으로 까지잖아요. 예. 그래서 쓰고 남은 이익만이 사실은 내 돈이잖아요. 정부 지원금은 이익이랑 똑같아요. 매출이 아니에요. 1억이 들어왔으면 1억에서 비용을 빼고서 써라가 아니고요. 예. 1억만큼이 내가 바로 쓸 수 있는 돈이란 말이에요. 단,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사전에 계획한 거를 오케이 그렇게 써 라고 승인한 만큼 그거대로 써야죠. 나중에 이제 변경을 사용 목적의 변경을 할 수는 있지만 그건 정말 잘 해야 변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 이걸 제품 개발할 건지 서비스 개발할 건지 그러기에 관련된 사람을 채용할 건지 예, 마케팅 홍보비를 쓸 건지 내가 좀 이런 부분 스터디가 필요하니까 이거 연구비로 좀 쓸 거다. 예, 뭐 출장을 간다. 뭐 이런 목적을 명확하게 해서 예산을 세워놓으면 그것에 대한 부분은 무상한 무이자 담보도 안 걸어도 되는 꽁돈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 정부 지원금을 받아야 내가 뻔한 1인 기업가의 굴레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 1인 기업은 혼자 하는 기업인가요?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 직장에 계시더라도 1인 기업 준비하고 계신데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처음에는 혼자 이런 부분을 세팅하고 나홀로 이렇게 생존 가능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성장하고 계속 살아남으려면 다양한 1인 기업 또는 나랑 정말 핵심 파트너가 옆에 있어가지고 같이 움직여야 돼. 정부 지원 자금을 내 손 안에 그럼 쥐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 중요한 정부 지원 자금을 내가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좀 살펴볼게요.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 2021년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한 번도 정부 지원 자금이 적어진 적이 없었어요. 쫙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 최근 5년, 10년간 쭉 정부 지원 자금이 늘어나는 추세였는데 2022년에도 늘어났었거든요. 2023년도에 올해 처음으로 감축이 됐었어요. 정부 벤처기업부의 예산안이 28.4%가 팍 줄었어요. 예. 코로나 대응 예산 감축이 되고요. 대신 희소식은 초기 창업, 예비보다도 초기에 좀 이렇게 똘똘한 창업가들이나 아니면 아예 대상이 청년이나 여성들은 유리한 부분이 있었고 지역 등에 이제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R&D 지원이 확대될 것이다라고 했었죠. 스타트업은 감소되고 2024년은 어떨까요?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을 좀 보니까요. 작년보다 이렇게 늘어났어요. 예. 확 줄었다가 늘어나니까 별로 안 늘었는데 사실은 2022년 대비해서는요. 28.4% 줄었다가 늘었어요. 다시 이제 타고 있는데 R&D 지원이 확 감소했습니다. 어, 5조 원인가 감소했는데 이게 재밌는 게 5조 원인가 감소했는데 정부가 우리나라는 기술 강국을 계속 제조, 입국, 기술 강국을 추구를 했었거든요. 그 돈을 제가 수치를 다 안 보고 있어서 3조인지 5조인지 헷갈리는데 그 5조만큼이 공교롭게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주는 돈이 3조인가 5조인가 똑같더라고요. R&D 예산을 감소한 만큼 우리나라 기술 개발하는 게 아니라 애매한 무슨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랬겠죠. 제가 요즘 하도 그래가지고 뉴스를 잘 안 보고 있는데 네, 우크라이나 쪽에 지원하는 쪽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좀 증가된 예산을 가지고 어디에 우리가 쓸 수 있느냐? 위기 극복하고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이게 키워드인데요. 스타트업 지원 대신에 소상공인들 지원 많이 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환 대출 같은 거 막 해주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내가 금리가 높으면 싼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그런 자금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돈 빌리신 분들. 그다음에 고용보험료 지원 같은 거 해줘. 소상공인 융자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 융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걸 도와주는 자금이고요. 두 번째는 기업가형으로 소상공인을 키우려고 합니다. 기업가형으로 키운다는 거는 스타트업은 아닌데 조금 이렇게 사이즈를 내는 거예요. 자, 아까 위기 극복이랑 기업가형이 키워드라 그랬죠? 요 장표를 왜 보여드리냐면 이게 투자예요, 투자. 이제 투자 회사는 아니지만 저 엑셀러레이터. 투자를 받기 위해서 스타트업을 키우는 회사에 제가 이제 그 이사로 재직은 하고 있잖아요. 활동은 많이 안 하는데 솔직히 가끔 그거 관련해서 심사는 많이 나가요. 보면은 이거를 소상공인도 이걸 알아셔야 돼. 내가 투자를 안 받을 거고 난 대출이나 정부 자금 받아서 또는 빨리 이렇게 뭐 부업을 하거나 이렇게 돌려서 할 거야 하시더라도 이 투자의 개념을 알아야 정부 지원 받기가 편하고요. 내가 성장의 개념이 투자에서 나오는 거, 투자자들이 그 성장을 이 평가하는데 가장 날카로운 눈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면 성장 안 할 기업 같으면 투자를 안 해요. 안정적으로 매년 3% 성장하는 중소기업이 있어. 3%, 5%. 내가 왜 그 소상공인한테 투자해야 되냐는 겁니다. 그 돈을 가지고 그냥 은행에다 맡기면 되잖아요. 3%, 5% 성장할 것 같으면. 예. 위험도는 높은데 1년에 막 10%, 20% 이상 고속 성장을 할 수 있는 20%가 뭐야? 뭐 100%, 200% 초고속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베팅한 돈이 투자잖아요, 투자. 베팅한 돈이 커지는 거예요. 강한 소상공인이라는 것은 첫 번째 여기 죽음의 계곡이라는 거 보이세요? 위기잖아요, 사실은. 이 경제 위기고 어려우시잖아요. 그 어려운 것을 잘 넘길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라는 것을 꼼꼼히 보겠다는 거예요. 지원 사업할 때 앞으로. 예. 두 번째는 이렇게 성장한다 안 한다는 아무도 장담을 못 해요. 근데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기본기가 되어 있네요. 왜냐하면 소상공인이니까 무슨 스타트업은 아니지만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는 어, 나름대로의 역량이라든지 그런 기획이 탄탄한가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부 지원 자금은 내년에 이제 대비하실 분들은 제대로 내가 아이템 만들어 가지고 사업에다 한번 승부 보고 싶다. 음. 근데 정부 지원 자금이 좋은 게 뭔지 아시죠? 승부 보고 싶었다는 결과가 아니라 그 기획물을 보고 결국에는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획을 잘 세우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자금을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위기가 현재 위기 상태, 역으로 얘기하면 현재 위기 상태고 현재 돈 못 벌고 있어도 괜찮아요. 다만 확실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 그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느냐? 예, 현재 매출이 없어도 오케이. 매출이 있으면 더 유리한 건 사실이지만 없어도 성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는 뒤에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대표님 말씀 따라 어, 무료 특강이지만 무료처럼 안 하려고 준비했어요. 그래서 2023년, 2024년 지원 사업 화두는 비슷합니다. 예, 아까 민간 투자 저런 개념을 알고 내가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진검승부를 할 수 있는 어, 준비를 하면 좋아요. 민간이라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민간의 유통업체를 많이 알고 있고, 예. 쉽게 말하면 MOU가 되어 있고, 아니면 크라우드 펀딩이나 이런 걸 하면서 내가 마켓에서 검증을 좀 받고 있고, 이런 증거, 사회적 증거를 많이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 기업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예비 창업자라면 내 예비 창업자가 뭔가 민간에서 그런 돈을 벌고 있거나 돈을 벌기 위한 고객들과 만나서 고객풀들이 오픈방에 이렇게 들어와 있고 이러면 좋은 거죠. 예. 김영숙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활용할 여지가 많은 거예요. 예. 굉장히 아까운 기회를 갖다가 지원사 안 받고 예. 어, 저기 하시고 계신 측면이 있죠. 그래서 민간에서 이런 부분이 내가 검증이
있었으면 좋겠고, 스케일업, 사이즈를 탁 업시킬 수 있는 그 잠재력이 뭐냐? 여러분, 사이즈란 그릇의 크기입니다. 예. 저도 저의 인간성을 좀 반성을 하고 있는데요. 인간성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그릇이 그렇게 넓은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많은 사람을 담을 수 있는 사람한테 사람이 몰리잖아요. 제가 의외로 내성적인 부분이 있었는지 몰라도 주변에 그렇게 사람이 많지가 않아. 제 일에 바빠서 그렇겠죠. 좋게 얘기하면. 예, 그 일만 하다 보니까. 근데 이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그 사람들이 다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스케일을 가지고 있고 자금이 쫙 몰릴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사업 계획서, 그런 사업 아이디어, 비즈니스 모델, 기술력, 예, 사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면 유리하다는 거겠죠. 그죠? 예. 너의 역량을 보여줘. 너의 실적을 알 수는 없으니까 너의 역량을 보여줘. 이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사업하실 때도 사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부 지원을 대비해서도 그렇지만 이걸 보여주기식이라고 라도 최소한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는 우리가 다 소상공인이에요. 5인 미만의 뭐 이렇게 또는 뭐 제조업에 따라 다르니까 뭐 10인 미만에 해서 이 직원 규모로 또는 1인 기업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식 상품을 팔던 아니 실물 상품을 팔던 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걸 소상공인이라고 부르는데 기업형이 되어야 되겠다. 기업형의 특징은 뭐냐면 빅데이터나 AI를 활용을 잘 하면 좋겠다. 이런 것에 보는 거예요. 이런 시대의 중요한 도구들을 내 역량으로 쓸 수 있느냐. 예. 그 기술이 없어도 최소한 그래서 챗GPT 프롬프트를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계속 얻고 있느냐는 거. AI 활용 도구를 잘 쓰느냐 안 쓰느냐 이게 지원 자금이랑 정확하게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예. 이 AI를 나는 활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라는 게 말장난이 아니라는 것만 보여줄 수 있으면 지원 사업이 되는 거고요. AI 비서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이 직원을 한 명 고용한 거랑 거의 진배 없어요. 옆에 AI 비서가 한 명 있는. 그렇잖아요. 예.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컨텐츠는 다 만들어주니까. 예.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은 내가 채우면 되지만 최소한 신입사원 한 명이 내 옆에 딱 있는 거야. 그죠? 온라인 AI 비서가 한 명 있는 거야. 그렇게는 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면 지원 사업 받을 때 유리하지 않을까요? 예. 온라인 판로 지원, 강한 소상공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이 부분이 작년에도 그랬지만 예비 단계에서 그냥 사업자 등록 빨리 내지 않고 이 잘 준비해서 할 때는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로 4천만 원 지원했는데 500만 원만 지원받고 다음 연도에 4천만 원짜리를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서류를 면제돼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또 트랙이 생겼거든요. 신사업 창업사관학교에서 만약 지원 사업 애매하다고 생각하면 그 아이디어만 스케일업 자신이 없으면 이렇게 사이즈를 키우는 거 자신이 없으면 그냥 500만 원짜리 지원 받는 거야. 예. 아이디어 잘 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게 이게 있어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얘를 갖다가 제대로 강한 소상공인 기업형으로 키워가지고 4천만 원 도전할게요. 그러면 신산업 창업사관학교에서 여러분 500만 원도 받고 4천만 원 받고 그다음에 1억 정부 지원 작업 대출을 저리로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여기서 합격하면 나중에 또 줘요. 그러면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런 지원 사업도 있다. 스마트 상점 이런 것도 여기 나왔지만 굉장히 괜찮은 아이템이고요. 그러면 뭐 CCTV, 뭐 케이블 TV, 키오스크 이런 것들 인프라를 바꿔주면서 여러분 사업을 갖다 발전시킬 수 있는 굉장히 알토란 같은 자금입니다. 예. 네, 로컬 크리에이터, 지역의 밀착형으로 로컬 크리에이터가 뭐냐면 로컬에 기여할 수 있는 컨텐츠를 딱 만들어 가지고 내가 있는 지역의 관광, 문화, 뭐 요리 또는 어떤 소상공 경제 이것에 도움될 수 있는 지역과 연결된 건데 이것도 크리에이터가 뭡니까? 컨텐츠를 만드는 거잖아요. AI를 활용해서 예, 소상공인에 도움되는 어떤 마케팅 방법론, 소상공인에게 도움되는 어떤 컨텐츠 정보를 갖다가 홍보를 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같이 그 상품에 관련돼서 컨텐츠 서비스를 해주는 것을 한다. AI를 활용해서 내가 그걸 개발한다. 또는 사실 내가 그런 어떤 지식 사업가인데
그걸 소상공인과 결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아이템을 찾는다. 그러면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나 그렇게 하는 방법 도저히 모르겠는데 그걸 알려주려고 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예. 어떻게 해서든 여기서도 뭘 받으실 도와드리고요. 예. 무료 상담을 받게 되면 완전히는 아니지만 제가 50만 원 가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말장난이 아니에요. 50만 원 내 아이템을 정확하게 찾아서 이거를 지원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을 얻어 가시면 그 가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내가 이거 하면은 나중에 지속 성장해서 1억, 몇 억 이렇게 벌 수 있는 수익 구조를 짤 수 있는 그 방향을 찾았어. 예. 그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 못 도와드리고요. 현재는 저도 물리적으로 어쩔 수가 없으니까 마음 같아서는 다 도와드리고 싶지만 그래서 지난 1기에 신청하신 분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합쳐가지고 10분까지는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지난번 무료 특강하고 이번 무료 특강 합쳐서 10분까지는 도와드리고 지금 이미 상담을 2분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한 분 예약되어 계시고 하니까 나머지 분들 중에 하시고 나서 저한테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정부 지원 자금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거는 이런 게 좋다는 건 이제 아시죠? 그래서 반대는 예산이라든지 행정 서류가 반대인데요. 이 반대는 사실 장애는 될 수 있으나 정말 안 할 이유가 되진 않아요. 내가 독자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정부 지원 자금을 메꿀 수 있을 정도로 돈이 많다. 그러면 오케이. 예. 근데 그렇게 지속 가능한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 지원 자금이 사실 필요한 거라서 그러려면 정말 내가 준비가 많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정부 지원 자금을 준비하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그리고 예산이나 행정 서류 많은 거는 한두 번 해보면 익숙해지거든요, 금방. 예. 오픈방 관리하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예. 근데 익숙해지잖아요.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2023년 기준으로 우리가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다 뭐 강한 소상공인이라고 해서 뭐 엄청난 AI 기술을 활용한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다 정부 지원 사업 받더라. 예, 반려견 필라테스, 그림 그리는 제작 제과점, 예, 라틴 공예, 뭐 지식 서비스도 플랫폼 형태로 만들 수 있으며 충분히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이런 아이템을 갖다가 조금 더 차별화되고 로컬 크리에이터스럽게 신사업 창업 산업계 하려면 한 끗이 달라야 돼. 그래서 지난번에 강의에 그 한 끗 다르게 하는 차별성에 대한 부분을 아이템을 만드는 법을 소개를 드렸었죠. 예. 자, 그래서 패션화를 제조하는 어떤 사례도 있었다. 그래서 2021년 4월 제도전 성공 패키지 7천만 원을 자금을 확보해 가셨는데요. 인큐베이팅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이분 그냥 디자이너고 신발 만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유통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지원 사업이 하도 안 돼가지고 저한테 오셨어요. 그래서 저랑 해서 한 2번, 3번 정도 시행착오를 하긴 했어요. 제가 80% 이상 합격률은 한 번에 합격해서 뭐 80% 이상의 합격률은 아니에요. 예. 지원 사업 한 2개, 3개를 하는데 대신 좋은 건 뭐냐면 사업 계획서를 하나 쓰면 다른 지원 사업 계획서도 크게 많이 안 바꾸고 이렇게 계속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사업 계획서 하나 잘 만드시면요. 이게 정부 지원 자금 받는 신청서의 역할을 하거든요. 이걸 계속 써먹어요, 계속. 예.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될지 구상이 머릿속에서 깔끔하게 정리되고요. 내 사업 방향이 정리되고 그걸 가지고 지원 사업 여러 개를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80%가 되는 거죠. 예, 제가 뭐 신도 아니고 심사위원이 한 5명 정도 있는데 그 5명의 속마음을 제가 어떻게 좌지우지하는 사업 계획서를 만듭니까? 그들이 다 저도 심사를 하고 있지만 다 공정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공정하게 하도록 그 하려면 사업 계획서의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분 컨셉은 뭐냐면 쇼핑 앱의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단순히 쇼핑 앱이 아니라 그냥 스마트 스토어가 아니라 공모전을 활용했어요. 공모전. 공모전에서 청년 디자이너를 공모전 같은 그런 큰 걸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으로 열면 되잖아요. 온라인으로 공모해서 좋은 아이디어 받아서 유튜브 같은 거 띄워가지고 생중계를 한달치 라이브로 해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수제화 공장에서 예, 그 기존에 연결돼 있으니까 그걸 주문 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만든 쇼핑 앱으로 해가지고 파는데 그 소비를 또 누가 해요? 아까 그 공모전 참여한 청년 디자이너들이 참여했으니까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자기들이 산다 이거죠. 1차 고객이 또 대주고.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좋은 최종 산출물을 이렇게 만들어서 예, 출품을 하고 이런 컨셉으로 7천만 원 받았단 말이에요. 맘카페예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이거 맘카페인데 그냥 맘카페는 너무 정보 가십 위주고 정보가 너무 이렇게 어, 쪽 편린들로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정보 모듈이. 그걸 쭉 정리해가지고 어, 삐뽀삐뽀 소아과처럼 진짜 아이한테 필요한 정보들을 좀 모아가지고 영상으로 그다음에 그런 가이드를 해주고 뭐 강의도 좀 제대로 해주고 이런 커뮤니티가 없느냐. 그리고 맘 컨텐츠. 예. 어, 엄마가 진짜 원하는 것은 아이의 속마음을 모르겠다. 어느 시점 이후에는 아이가 갑자기 사춘기도 아닌데 요즘은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대화가 안 통하기 시작하거든요. 답답해요. 예. 아이의 속마음을 인터뷰를 해서 많은 사례를 보면서 아, 이 아이는 저랬구나. 라는 것을 뭐 그런 식의 어떤 컨셉을 해가지고 컨텐츠 플랫폼을 받아서 3천만 원 육성 지원 사업 서류 면제 권리를 받았어요. 예. 그리고 1,350만 원 지원자. 음. 자, 뭐 이런 식의 어떤 컨셉으로 충분히 가시적인 제품이 없어도 지원 자금 받을 수 있다. 예. 저한테 유료 강좌를 하시는 분들은 그 기껏해야 몇십만 원일 거잖아요. 하고서 최소한 수강료는 다 뽑게 해드립니다. 만약에 합격을 80%에 안속하신 분이 있어요. 어, 제가 아는 분들 몇 분 있는데 그분들 제가 이게 질문이 돼가지고 뭘 해도 받게 해드려요. 예를 들면 뭐 바우처 받게 해드리거나 뭘 해드리면 본인이 비즈니스에 필요한 걸 썼어. 그럼 제 수강료 뽑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거 다 어떻게 해서나 알아서 알려드리니까 어. 네, 열심히 하시면 뭐 1년 안에 대부분 돼요. 예. 안 되신 분들도 다르게 본인이 다 써 가세요. 예. 그걸 가지고 크라우드 펀딩에 들어가도 되거든요. 그 사업 계획서의 내용에 많은 분을 활용해가지고. 예. 2021년 7월에 예비 창업 패키지 5천만 원인데 멸치젓을 가공해서 됐다는 거예요. 멸치젓만 잘 가공해도 이거 시장에서 파는 거 아니야? 아, 그걸 냄새 안 나게 새로운 공법이 있었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분말로 해서 이렇게 팔았구나라는 거죠. 뭐 심지어는 이렇게 마케팅, 소상공인 영업 마케팅 큐레이션, 요즘 마케팅 전환 시스템 같은 걸 좀 바꿔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도 정부지원금 받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컨셉을 갖고 스마트 스토어 런칭을 도와주는 사업을 가지고도 예비 그 진단 툴 넣어가지고 정부 지원 받았어요. 예. 그래서 요 정부 지원금 받는 사이트들이 있는데 이거 잠깐 좀 그래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정부 지원금 받는 사이트들을 몇 개만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요즘 자동으로 모바일로 어, 그 정부 지원금 알려주는 그 서비스들이 있는데 저는 그걸 권장을 안 해요, 사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나에게 맞춤형으로 생각보다 이게 적합하게 잘 안 와요. 거기서 홍보는 다 적합하다고 하는데 실제 응용은 꼭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키워드 넣고 하는 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굳이 한다면 구글 알림이 정도는 씁니다. 구글 알림이. 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정부 지원금에 대해서 스타트업이라든지 소상공인에 관련된 이 정부 지원금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업 공고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사업화, 기술 개발, 시설 공간 보유, 멘토링, 인력 융자 행사별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구분별로 다 그 카테고리별로 다 하나씩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심지어. 예. 그러니까 사업화 지원 자금 이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공간도 임대받고 뭐 이런 지원 사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이템을 잘 튼실하게 만들면 가능하단 그 얘기를 좀 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기업 마당에 가면은 이런 거죠. 이런 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 마당을 여기다 기타 이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사이트들도 있는데요. 요 두 가지 사이트만 보시면 충분할 거예요, 사실은. 예. 뭐 거기까지 들어가기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최소한 이 두 가지를 일주일에 한 번은 저 사이트, 일주일에 한 번은 이 사이트 이렇게 들어가서 교대로 이렇게 보다 보면 뭐 이거 보는데 한 30분 내시면 돼요. 예. 그렇게 내면 내가 맞는 정부지원금을 찾을 수 있고 저랑 상담을 받으시면 여러분에 맞는 아주 사업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어, 어떤 게 더 맞을지에 대해서 찾아드리는 부분이 있죠. 예. 여기에 뭐 검색하면 나오고 검색 방법에 대해서는 어, 사실은 요걸 하나 보시면 돼요. 정책 지원 사업 공고라고 되어 있는데 정책 정부의 지원 사업 공고가 보면 여기 분야가 다 있고요.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요 카테고리를 찾아가지고 지원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요 정도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어, 오늘은 이제 정부 지원 자금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는 거니까 하면 되는데 어, 아마 요 얘기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11시 10분 정도까지 할 생각인데 제가 11시에서 11시 10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시간상에 볼 때는 15분까지는 갈 것 같네. 자, 알겠어. 정부 지원 자금이 굉장히 값어치 있는 것도 알겠고 거기다 이런 사이트를 보면서 정부 지원하면 된다는 것도 알겠어요. 지원금을 찾고. 그리고 필요하면 저한테 무료 상담을 받으시거나 지금 당장 그 10명의 선택이 안 되더라도 저랑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톡방에 물어보시고 하다 보면 무상 코칭을 한번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얻으실 수는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시기적으로 지금 하셔야 사업 계획서를 준비를 해야 내년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급적 지금 받으시면 좋고 그런데 저는 가시적인 매출이 아직 없는데요. 예. 이게 아까 스케일업의 때 문제였죠. 그래서 성과를 보여주는 실행 계획서를 만들라는 다시 말씀드려요. 사업 계획서가 아니라 100% 합격하는 사업 계획서라는 게 있냐? 성과를 보여주는 실행 계획서는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100% 합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심사위원이 미치면 심사위원이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면 그리고 내 경쟁사도 엄청나게 이런 걸 잘해 들어왔어. 그러면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 합격하는 사업 계획서는 기술성도 좋고 시장성도 좋고 수익성도 좋아요. 평가 기준의 핵심이 이겁니다. 오늘 이 자세하게 얘기 드리는 것보다는 핵심을 그냥 하나하나씩 말씀드릴게요. 기술성이란 것은 MVP의 가시성입니다. MVP가 뭐냐면 내가 만들 시제품이 어떤 거다라는 이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이미지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아요? 내가 예를 들면 티셔츠를 만든다. 이런 걸 만들 거야라고 보여주라는 거예요. 말로만 쓰지 말고. 그리고 이게 기능이 뭐고 어떤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 대비해 놨어라고 구체적으로 이걸 만들기 위해서 실현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만들 거야라고 그려줄 수 있어야 돼. 예. 그러니까 실행하겠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핏이라는 건 뭐냐면요. 고객과 나의 핏이에요. 여러분 우리 궁합이 맞는다고 할 때 그 핏이에요. MVP라는 건 시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자세한 거 말씀드릴 시간이 없으니까. 핏은 고객들하고 이렇게 패널들하고 회의를 한번 하는 거예요. 예. 오픈만 가지신 분들 얼마나 쉬워. 예. 교육하면서 잠깐 한 시간 정도 이 워크숍을 하신 분들한테 무슨 선물 드려야 해가지고 줌상에서 회의를 가죠.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만들려는 아이템에 대해 물어보고 어떤 부분을 개선하면 좋겠어요. 만약 이런 제품이면 사시겠어요. 사신다면 얼마면 사시겠어요. 이런 거 물어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딱 정리해가지고 실제 물어봤더니 또 필요하면 전문가들 인터뷰를 해. 그래서 이 시장의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이 제품은 이런 식으로 가능성이 있고 개선점을 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걸 쫙 정리해서 그런 것을 보완해서 사업 진행하겠다라고 사업 계획서를 써버리는 거예요. 예. KPI의 가시성. 예. KPI는 게 성과 지표예요. 쉽게 말하면. 예. 그래서 이 성과가 매출 성과 지표가 없다면 노출 대상으로 요즘 마케팅 할 때 이런 거 페이스북 마케팅 할 때 이런 게 나오잖아요. 서베이를 누구를 할 거고
예, 이렇게 조사를 했을 때 누굴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서 광고 홍보를 하면은 이 사람들이 반응률이 어떻게 올 거고 클릭률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고 동종업계에 유사한 것들은 이 정도 KPI 나왔으니까 우리도 이 정도는 목표를 삼을 수 있습니다. 라고 실제 실행했을 때 성과를 어떻게 날 수 있을 것 같은지. 당장 매출이 없으니까 매출이 이렇게 하면 날 수 있기에 해서 내가 이런 것까지 준비를 해놨어요라는 것을 명확하게 콕 집어가지고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 사업 계획서가 굉장히 실질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사업 계획서 부분 말씀드렸고요. AI 도구는 제가 몇 개만 싹 보여드릴 거예요. 도대체 정부 지원 사업하고 AI 도구랑 무슨 사업 관련이 있느냐? 어, 요런 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저희 그 AI 과정도 이제 4주 과정을 오픈할 건데요. 10월에. 요 강의한 요약부는 드리지만 풀 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각자 도구를 얻어 가시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이템이 없으시잖아요. 사업 아이템이 없으신 분도 있고 있어도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걸 챗GPT를 활용해서 만들어 보는 겁니다. 예. 챗GPT를 활용해서 이렇게 어, 어떤 걸 만들려고 하고 인공지능 기술 활용할 거고 아이디어 줘봐. 그리고 이 아이디어가 뭐 아래 좀 잘렸는데 홈클래스용이다. 홈스쿨용이다. 아시아 지역내 판매하고 인체 안전 제품이다 해가지고 이걸 개선시키고 뒤에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을 써가지고 아이디어를 설계 도면을 만들 수 있는 프롬프트까지 딱 뽑아냅니다. 그래서 내 아이디어가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건 만드는 거 나 자신이 없는데 저거 모바일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어주지? 챗GPT로 그걸 만드시자는 거지. 사업 계획서에 내 아이템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면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걸 만들면 되잖아요. 내가 만들기 아니라 얘를 명령만 잘 줘서 시키면 되죠. 제가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코엑스에 가서 제가 강의도 했었어요. 요거 2024년 정부 지원 사업 동향인데 요거 나중에 후기 잘 쓰시면 이 부분도 같이 드릴게요. 한번 보여드리면 되죠, 그죠? 코엑스 임직원들 대상 강의했고요. 코엑스 협업업체들도 싹 다 이번에 강의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 강의 안에 해당되는 골자 다 그 내부적인 건 못 드리니까 요약해서 드려서 시간당 30만 원이라는 제가 강의를 얘기해 버렸네요. 어이구. 예. 그래서 뭐 이왕 한 김에 6시간, 그다음에 또 뭐 어떤 거는 3시간 해가지고 그렇게 좀 강의를 했었어요. 근데 보면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유튜브에 대해서 AI 돌린 거고요. 그 코엑스의 실제 아이템은 아니지만 왜냐면 그걸 물어보고 그까지 커스터마이징 해주는 교육이 아니라 컨설팅이지, 그죠? 컨설팅으로 해주면 내가 해드렸죠. 근데 이거는 뭐 오픈해도 그쪽에 내부 정보는 아니니까 해외 바이어들을 통해서 전시를 하는 업체잖아요, 코엑스는. 그러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프리젠테이션 기기 이런 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 설명을 해줄 게 디지털로 프리젠테이션 할 때 좀 쌈박한 기기가 없냐? 기존의 기기 말고. 그다음에 전시용품 아이디어를 10개를 아이디어를 만들어 주세요 해서 이런 거 아이디어를 물어봐라. 아웃소싱 주기 전에 어떤 거 만들 것인지 아이디어를 뽑아봐라. 그래서 10개 이렇게 뽑아왔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프레젠테이션 기기에 대한 디지털 아이템을 만들기 뽑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10개 만든 다음에 10개를 갖다가 조건을 붙였죠. 중국 바이어가 살 거 많이 올 것 같아, 이번에. 그래서 무선 충전이 돼야 될 것 같아. 그 프레젠테이션 기기가 선 복잡하고 이러면 지금 전시회장인데 온라인, 오프라인 겸용이 됐으면 좋겠어. 온라인으로서도 이제 관람들 많이 하는 관행이 생겼으니까 코로나 이후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것을 딱 이렇게 뽑고 그 아이디어 8번 아이디어에서 마이서라는 전시에 독특한 툴이 있어요. 음. 전시에 딱 맞는 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시에 딱 맞는 분석 툴, 고객 분석 툴을 활용해서 고객을 요걸 뭘로 찾은 줄 아세요? 제가 이걸 알고 있었을까요? 챗GPT로 찾았죠. 찾아가지고 마이서라는 마이스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전시 산업이 마이서
중에 하나인데 마이서 산업의 고객 분석으로 해서 이 고객들을 분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분석을 해서 이걸 다시 트리즈 기법으로 활용해가지고 난 트리즈 몰라요. 물론 비즈니스 트리즈는 한 적이 있었지만 기술적인 트리즈는 몰라요. 얘가 알잖아요, 챗GPT가. 그래서 트리즈를 돌려가지고 이거 기술적인 모순점들도 100% 검증된 건 아닙니다. 예, 얘가 팩트가 아닌 것도 만드는 거 아시죠? 그래도 상당한 수준으로 이 모순점도 해결하고 기타 뒤에 거는 이제 상황상 안 보여드릴게요. 더 있어요, 더. 쫙 해가지고 제품 설계도 수준 근접한 수준까지 프롬프트까지 만들어서 서비스로 드렸어요. 그랬더니 반응 좋았겠죠. 당신네들 비즈니스에 필요한 거가 이런 거 아닙니까? 예. 컨설팅은 아니니까 딱 맞춤형은 아니지만 우리 산업에서 진짜 바로 쓸 수 있는 것이 챗GPT로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챗GPT로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팁들이 있어요. 예. 오늘 15분까지 두 개만 딱 보여드릴게요. 그때 이제 강의안인데 죄송해요. 잘난 체해서. 예. 그래도 이렇게 해야 좀 가치를 좀 알려야 여러분들도 이걸 가지고 좀 참여를 하시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맨날 코엑스에 강의하는 건 아니고 이번에 그랬다는 얘기예요. 블로그 하시니까 잠깐 보여드릴게요. 어, 이거 아닌데 갈수록 돌아가라고 잠시만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 일자리 재단에도 제가 가서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올려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해서 강의했죠. 그래서 근데 여기다가는 좀 풀지 않았을까? 여기 있네. 그 챗GPT 활용할 때 여러분 제일 답답한 게 뭐예요? 이 블로그 같은 걸 만들 때 내 맘대로 내가 의도한 글이 안 써지고 조금 기계가 쓴 것 같지 않으면 좀 딱딱하고 리튼을 쓰니까 훨씬 더 나아. 그죠? 리튼이 이제 챗GPT 4.0 버전을 가지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낫긴 한데 그래도 뭔가 좀 시원찮은데 챗GPT의 활용법을 잘 모르셔서 그래. 챗GPT를 활용해서 사실은 예시문을 하나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블로그를 써보셨으면 이런 거를 써겠으면 한 두 문단 정도 만드세요. 이게 활용 팁의 제일 좋은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걸 만들어. 예를 들면 이런 블로그 글을 쓸 거야. 그럼 만들어. 그 다음에 챗GPT는 이걸 늘려라고 시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속편해. 에이 이런 거 쓰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이런 것도 쓰기 싫은데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3천자 5천자로 챗GPT가 늘려주는데요. 거의 제가 쓴 글에 비슷한 기조로 그 정도 수준으로 3천자 5천자 넘겨서 만드는데요. 챗GPT를 너무 믿지 마시고 내 실력을 보여서 아니면 내 거가 안 쓰면 벤치마킹을 하면 되잖아. 예, 어디 갔더니 이런 사이트가 있잖아요. 그걸 해가지고 붙여. 그 늘려. 챗GPT는 뭘 주면 늘리는 게 질보다 양의 강점이 있어요. 질은 균일하게 하면서 양. 챗GPT는 어떤 분야 전문가의 최고 전문가 아니에요. 최고 전문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 아직까지는 최소한. 그리고 여러분의 전문성 있는 분야에 여러분이 전문가가 아니다면 그 전문가의 글을 가져다가 그걸 그대로 쓰고 표절할 생각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걸 붙여가지고 복사해가지고 쫙, 예, 예, 이거 늘려놔 한 다음에 그거를 다른 식으로 리라이팅 해줘.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거 좀 바꿔줘. 이렇게 얘기하면 돼. 챗GPT를 가장 많이 그리고 보세요. 챗GPT 두 번째 장점은 아까 글을 갖다가 약간 더 카피 홍보하는 블로그를 여러분 랜딩 페이지로 많이 쓰시잖아요. 블로그 게시글을 그럼 이런 식으로 바꿔서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어조를 바꿨더니 어떻게 돼요? 아까 그 5천자 이상으로 만든 게 싹 다 바뀌어버린 거야 어조가 그렇게. 예, 예. 이런 거를 활용하시면 되죠.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게 챗GPT가 제일 잘하는 거라면 이런 거 아시면 좋겠고 어, 요 활용법만 아셔도 꿀팁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필요하신 게 뭐가 있냐면 음, 이건 이쪽 AI 취업 쪽에 있어서 그런데 음, 요거를 노웨어만 알려드릴게요. 시간상 이것만 알아가셔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사용법은 유튜브에 다 있잖아요. 유튜브. 오늘 여기 시간 내셨으니까 의미 있는 거 하나 가져가셔야죠. 아까 그것도 알려드렸고 왜 없지? 그냥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냥 뭐 이렇게 그한 번에 싹 다 정리했는데 일단 리더 GPT라는 걸 알고 계세요. 리더 GPT가 뭐 하는 건지는 제가 스펠링을 여기다 다 적어드릴게요. 확장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크롬 웹스토어에 가시면 돼요. 리더 GPT라고 크롬 그 저기 스토어 아시죠? 크롬 스토어에 가서 요거 확장으로 까세요. 까는 법 모르겠다. 유튜브 보세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면 영문 아티클을 내 입맛에 맞게끔 딱 요약해 줍니다. 세 가지 포인트로 핵심만 요약해줘 해줍니다. 영문 아티클. 여러분이 영어에 대해서 포비아 있으신 분들 그 10시일강에서 영어 잘하는 강사님이 있으신 거 아시죠? 그 강의 들으셔도 되고 그냥 영문 아티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자유자재롭게 내 정보를 쓰고 싶다. 세 줄로 요약해줘. 뭐 열 줄로 요약해줘. 세 가지 핵심 포인트만 알려줘. 그렇게 확장 프로그램 해주면 얘가 알아서 요약했는데 뭘로 요약해줘요? 영어로. 구글 번역기 있잖아요. 구글 번역기. 그래서 번역해서 쓰면 된다. 그 다음에 유튜브 서머리는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잠깐만요. 이거 16분이 돼버렸네. 이렇게 약속을 조금씩 안 지키는 나쁜 사람이 됐어요. 여기 보면 이런 건 다 아시고 그냥 제 걸로 그냥 보여드리면 되죠. 유튜브를 들어가시면 제 확장 프로그램을 그냥 보여드릴게요. 여러 가지를 좀 깔아놓고 쓰는데 그중에 이제 유용한 것 중에 하나가 요 유튜브 서머리 위드 챗GPT. 그런 유튜브의 내용을 유튜브 보지 않고요. 옆에 자막으로 다 띄워주는데 그걸 갖다가 자막을 가지고 내가 복사해가지고 쓰면 돼요. 무슨 얘기냐? 이걸 깔았잖아요. 뭐 스타트업 채용 페스티벌에 해당되는 내용을 알고 싶다. 그럼 여기 트랜스크립트 앤 서머리가 뜬단 말이에요. 이걸 쫙 누르면 여기는 트랜스크립이 없는 거 사이트를 하필이면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좀 이런 걸 해야 되겠지. 전시. 아까 저기니까 지원 아니 사업 계획서 이렇게 싹 써. 그러면 사업 계획서에 대해서 10분 만에 배우기 이런 거 있잖아요. 10분 만에 배운다고 진짜 노하우가 전달되는 건 아니지만 여기 트랜스크립트에 들어가면 여기 쫙 있잖아요. 그럼 이런 거 긁어가지고 해도 되고 요게 챗GPT 누르면 챗GPT 창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리라이팅 해서 여러분 블로그에다 올리셔도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도 어, 챗 PDF 요거까지만 알려드릴게요. 하나만 더. 여러분이 힘든 게 보고서 번역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챗 PDF란 사이트에 가면 PDF를 그냥 올려가지고 PDF의 내용을 요약해 줘 버려요. 챗 PDF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 여러분 정보 수집률이
내가 그동안 접하지 못했던 보고서 이거 언제 다 읽어? 요약해서 핵심만. 그리고 필요한 거 질문만 할 수 있는 사이트. 유튜브 이거 언제 다 봐? 요약해가지고 필요한 정보만 싹싹. 예. 그리고 영문 자료 언제 다 봐? 영문 요약해서. 이런 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제가 저희 이제 본 과정은 이제 설명은 어느 정도 끝났는데 요 얘기는 좀 얘기를 드린 게 맞는 것 같아서 저희 사주 과정에 오시면 뭘 배울 거냐면 이게 이제 유료 과정 설명이기도 하고 어, 여러분한테 블로그 유튜브 쓰는 부분도 알려드리지만 그런 것이 이 과정의 핵심은 아니고요. 이걸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이 4주 동안에 챗GPT를 프롬프트를 잘 만든다는 거는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돼. 예, 그러니까 적확한 질문이나 지시를 줄 수 있어요. 왜 정확이 아니라 적확이냐? 적합한 질문을 정확하게 물어봐야 된다 이거지. 그렇게 물어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거고 원칙, 원칙 지정. 얘가 나한테 어, 반응을 하는 방법을 다르게 만들 수 있어요. 답답하잖아요. 얘가 막 내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내 말을 알아듣도록 원칙을 가이드를 아예 바꿔버려요. 머릿속에 초기 예를 들면 컴퓨터를 치면 OS를 바꿔버리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세팅을 다시 해주고 역할 지정하는 건 잘 아시는데 역할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네가 뭐 변호사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변호사에 관련된 맥락을 같이 줘야 돼. 변호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조건을 같이 줘야 되는데 그래야 진짜 그 일을 잘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역할 지정하는 프롬프트에다 알려드리고 실무 적용 프레임워크 이게 뭐냐면 프레임을 주는 방법이 있어요. 아까 마이서 같이 그 어떤 전시 업종 여러분이 하는 업종에 따른 그 프레임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알려드릴게요. 커스텀 인스트럭션은 제가 그냥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기 챗GPT 있잖아요. 제 이름 치면은 위에 커스텀 인스트럭션이 있어요. 제 거 치면 뭐가 나와요. 여기 뭐 나오죠. 제가 정부 지원금 과정을 이거 온라인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챗GPT한테 내 고객이 누군지 그들의 관심이 뭔지 나의 목표는 뭔지 이런 걸 여기다가 입력해 놓고 얘가 나한테 대응할 때는 정부 지원 사업 계획 전문가라고 생각을 해서 네가 답변을 하고 너는 고객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고 너의 페르소나는 이렇고 너의 특징은 이렇고 하면서 얘가 어떤 아까 역할 지정이란 걸 여기다 세팅을 해놔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세팅을 해놓잖아요. 어, 세팅해놓은 뭐다 일일이 여기다 역할 지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얘가 그 상태에서 얘가 정부 지원 전문가인 상태에서 내 질문 대답을 계속 해준단 말이에요. 뉴챗을 떼어도 예. 그런 거를 알려드려요. 그러면 챗GPT가 여러분에 대해서 잘 의중이나 여러분의 직업에 대해서 잘 몰라서 답답하셨나요? 그걸 갖다가 아예 저렇게 나의 고객은 누구, 나의 목표는 뭐고, 나의 관심사는 뭐고를 저기다 다 입력을 해놓는 거예요. 근데 그 입력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런 걸 다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어, 이 실제 업종 기능이나 예시 만드는 법, 벤치마킹하는 법, 정보 입수하는 법 이런 것도 제가 4주 동안 싹 다 풉니다. 그리고 기타 뭐 AI 뭐 그림 도구 뭐 이런 거 미드저니 이런 건 다 아시는데 그 관련돼서 비즈니스적으로 쓰는 어떤 다양한 도구들 아까 노하우들 남김없이 4주 안에 싹 풀 겁니다. 어, 질문이 있으신 분은 채팅방에 남겨주시고 제가 그 설명만 드리고 마칠게요. 그래서 유료 과정을 원래는 8주였어요. 8주가 이제 마스터 패키지로 이제 8주간 진행을 할 건데 지금부터는 질문이 없으시거나 유료 과정에 그러니까 제가 내온 걸 제대로 더 배운 부분에 관심 있으신 부분만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한테 일부러 뭐 이런 세일즈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뜻이 맞으시는 분들을 이게 또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더 케어를 당연히 해드리고 싶죠. 그리고 그것에 맞는 정당한 대가를 받고 싶고. 그런데 이제 십시일강이라서 정당한 대가보다는 싼 연가로 하는 건 사실입니다. 어디 가서 뭐 다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번만 특별히 싸게. 아니, 진짜 싸게 해드린 거예요. 아까 그 노하우를 다 푼다 그랬잖아요. 예, 예. 안 쌀 것 같습니까? 옆에 진짜 AI 비서를 하나 제대로 쓰게끔 제가 풀 수 있는 건 다 말씀드린다니까요. 예, 나 혼자 일하지 말고 AI 비서
블로그, 유튜브 뭐든 간에 전자책 말씀하세요. 그렇게 딱 1대1로 원래는 코칭 안 해드리는데 정부 지원금까지 들으시면은 딱 옆에다 두고서 어 이게 쓸 수 있는 부분에는 맞추면 아까 커스텀 인스트럭션을 짜드릴 거예요. 아예 1대1 코칭할 때. 그래서 그 정부 지원금까지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서 어 세팅해서 일하는 부분을 만든다 이거죠. 언제? 10월 6일, 13일, 22일, 27일. 그래서 요 링크 주소를 제가 어 잠깐 보내기로 하면 되겠을까? 아, 요거 자체가 근데 아마 제가 잠깐만 뭐 공유를 잠깐 중지하고요. 링크 주소를 먼저 보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신청자용 전달 링크를 갖다가 제가 보내드릴게요. 질문은 강민규님 제가 조금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신청자 링크고요. 지금 빨리 가셔야 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거 빨리 다 남겨드려야죠. 후기는 십시 2강방으로 하면 될까요, 대표님? 네, 십시일 1강, 십시 2강방으로 또 예, 예. 예, 창업방 하고 대표님 계신 창업 방은 비전방하고 그 세 가지를 하면 돼서 십시 1강, 십시 2강까지 제가 URL을 대표님 개인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제 창업방이요. 이 후기에 대한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어디 어디 남기면 된다라고 후기 안내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대표님한테 제가 제 창업방에 대한 부분을 보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후기를 남기신 분들은 아까 그 강의한 요약을 해서요. 어, 그 기본적인 부분은 참고하실 노하우는 몰라도 노웨어는 AI는 아실 수 있는 부분이 꽤 있을 거고요. 저것만 무료로 유료 안 들으셔도 그다음에 그리고 저기 어, 정부 지원 자금 관련돼서 오늘 들었던 거 하고 좀 더 세부적으로 어떤 지원 자금이 있는 건지에 대한 내용들은 못 들으셨잖아요. 시간상. 그런 것에 대해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강, 12강방도 같이 한번 후기 쓰면은 오픈톡방 3개 그냥 복붙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복붙해서 남겨주시고 그다음에 복붙해서 남겨주신 다음에 김영숙 대표님한테 후기 그 선물 주세요 하시면 제가 김영숙 대표님한테 후기 선물 드리면 일괄적으로 그 후기 선물을 갈 건데 주말에 아마 갈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주말에 정리해서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 지나고 아마 월화쯤에 후기 선물 가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후기를 오늘하고 내일까지는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 진정성 있는 후기를 남겨주셔야 저도 사실은 강사는 후기를 먹고 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소개를 하다 말았으니까 그 부분은 계속 하겠습니다. 보시면 음, 여러분 이제 일 있으신 분은 먼저 일하셔도 괜찮고 요 신청서는 8주 과정을 갖다가 4주로 요약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AI 업무 자동화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럼 AI 업무 자동화 뭘 배우는 거냐? 아까 그게 각각 주차별로 돼 있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어, 이렇게 페이지가 또 이렇게 잘려서 나오네. 음, 잠깐만요. 신청자용 페이지 말고 편집자용으로 한번 보여드려야 요거를 배우실 거예요. 커리큘럼이 정확하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생성형 AI 도구, 챗지의 뇌구조 이해하고 어, 이 실제로 어떻게 인풋을 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미지 디자인 작업에 관련돼서 디자이너를 캔바나 일반적으로 저기 미리 캠퍼스 쓰시는 분들은 어, 캔바나 미리 캠퍼스를 안 써도 되겠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AI 도구를 알려드리고 뭐 지난번에도 좀 설명드리다 봤는데 랜딩 페이지 만드는
AI 도구도 있죠. 뭐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싹 다 소개를 드리고 그런 것에 대한 사용법도 명확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보고서 발표 이런 거 만드는 방법에 대한 AI 도구를 최적화 세팅할 수 있으면 여러분 일이 달라지겠죠. 네, 보고서 만드는 거 도와준다. 기획서 만드는 거 도와준다. 블로그, 유튜브, 예, 웹사이트, 이미지 디자인, 예, 카드 뉴스 뭐 이렇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싹 다 배우면 어, 도움 되시지 않겠어요? 예, 그거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도 핵심적인 거는 다 배울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하고 그런 다양한 생성형 AI 도구를 여기서 한 큐에 배워가는 비용을 갖다가 그 프롬프트 수준은 그 4단계로 커스텀 인스트럭션 포함해가지고 싹 다 배운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4주의 정부 지원 과정도 이제 같이 할 건데 4주 동안에 뭐 사업 계획서 사례도 드려요. 이거 참여하시면 합격 사례도 오픈할 수 있는 건 오픈해 드리고요. 실전 사례 강의해 드리고 정부 지원 자금의 A부터 Z까지 어떤 것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여러분 궁금한 건 다 알고 싶은 게 아니야 사실은. 나에게 맞는 정부 지원금 찾아달라. 1대1 코칭 해드릴 거고요. 사업 계획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사업 계획서 이전에 아이템이 없다. 아이템 잡아드리고 요 두 가정 AI까지 다 들으신 분들은 채찌로 아이템을 만드는 거에 대한 프롬프트 같이 기획해가지고 그거 아이템 설계를 같이 해보는 걸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채찌 과정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 AI 도구 쓸 수 있으면 사업 계획서를 쓸 때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블링블링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채찌랑 AI가 결합이 된 겁니다. 이게 다 이만한 가치가 있고요. 아이템 찾는 거, 사업 계획서 쓰는 거 이런 거 다 사주에 싹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이 배우시는데 원래는 8주 과정이었는데 그거를 일정이 어떻게 압축됐냐면 일정이 다음에 나와요. 일정이 이렇게 4주로 압축을 해서 금요일 토요일 날 합니다. 금요일은 뭐 한다? 업무 자동화로 하고 9시부터 11시까지 밤 9시부터 11시까지 어, 2시간 동안 합니다. 저녁에. 그래서 AI 비서 세팅해서 6일, 10일, 20, 27일이 일정이에요. 못 오신 분 녹화본 드리냐고요? 드리죠, 당연히. 녹화본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요게 AI 업무 자동화 도구 4주 과정이고요. 금요일입니다. 혼자 일하시지 말고 같이 일하는. 정부 지원 자금은 4주 과정이에요. 그래서 10월 7일부터 14일, 21일, 28일까지 이렇게 토요일 날 한다 이겁니다. 토요일 날. 예.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작은 도전을 큰 성장의 열매를 가져갈 수 있도록 가장 이제 궁금하신 거는 결국에는 이게 얼마냐. 어, 기본적으로 제가 일기는 테스트 버전으로 저도 이거 연습하는 부분이 있어서 솔직히 싸게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일기랑 거의 비슷한 비용이에요, 지금. 예. 19만 원에 모시고 있고 원래 이 정도 가치면 49만 원이나 훨씬 더 되죠. 근데 정가로는 사실 49만 원 정도를 생각했던 건 사실이. 예. 지난번 보니까 이게 39만 원으로 잘못 오기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49만 원으로 정정을 했는데 그 이상 가치 되지 않겠습니까? 프롬프트 다 배우고 이미지 도구, 뭐 블로그, 유튜브 쓸 수 있는 거 스크립트 다 짜는 거 배우고 다양한 다 가지고 가면 여러분이 이거 가치 있는 걸 19만 원에 이번에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 지원금 과정도 요걸로 정부 지원금 써서 내가 사업 계획 써서 신청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싹 다 배워가는 겁니다. 여기다 1대1 코칭까지 해드려요. 예. 그래서 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경우에 요거는 이제 29만 원인데 왜냐면 1대1 코칭이 이때 들어가니까. 예. 요걸 두 개를 다 동시에 하게 되면 어 19만 원 더하기 29만 원 더하면 48만 원이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제 39만 원에 어 대박이네. 하는 게 가능하다는 말. 예. 요거는 1대1 코칭이기 때문에 29만 원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예. 충분히 다 같이 있습니다. 합격 사례까지도 받아가시는데 그리고 챗GPT로 사업계획서 쓰는 법까지도 알려드릴 거예요. 예. 그걸 할지 아니면 사업 아이템이 있는 분들이 많으면 그냥 1대1로 사업 아이템 만들어 드린 걸 갖다 그냥
도와드리는 부분을 할지 이건 고민 중에 있는데 어, 수요를 봐서 챗GPT로 사업 계획서를 쓰는 걸 하든지 이걸 하든지 예. 해서 요 39만 원에 금토 해서 하시면 됩니다. 모든 분들 다 이렇게 내시면 되고요. 제가 따로 이제 신용카드로는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요 비용은 김영수 대표한테 입금하고 있는데 혹시 김 대표님께서 신용카드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어, 그렇게 해주셔도 되고. 어, 와우, 대표님이 예. 너무 저렴하게 주시는 거 아니에요? 당장 신청해야겠어요. 아니, 대표님이 이렇게 하자고 해서 한 건데 기억을 못 하시죠? 아니, 그래도, 아니, 제가 이렇게 또 너무 저렴하게 요청을 드렸더니 또, 아, 참. 예. 네, 여러분들이 이제 성공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했고요. 우리가 지금 이게 수업 시간에 다 풀지는 못했는데, 이 사주과정 채찌하고 업무 자동화, 정부 지원 자금, 이것만 들어도 오늘 완전 무료 강의만 들어도 꿀이 떨어졌는데 유료 강의에서 풀지 못한 것들, 무료 강의에서 풀지 못한 것들 그것을 다 풀어주실 거예요. 우리가 채찌 사용하는 것도 아직 다 몰라요. 제가 PPT 나올 때마다 받아 적기는 했는데 사용할 게 너무 많아요. 그죠? 아까 보니까 AI로 뭐 PPT 만드는 것도 있고 챗 PDF 핵심 요약 이건 알려줬고 또 유튜브 서머리 그다음에 뭐 리더 GPT, 블로그 쓰는 방법, 유튜브, 뭐 카드뉴스 별게 다 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블로그를 쓸 때 어떻게 썼어요? 예시를 주고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글자를 늘려줘. 이 생각은 전혀 못했고 또 어디 가서 들어보지 못한 방법이에요. 감히. 그쵸? 처음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포인트만 이렇게 딱 주면 늘려줘. 써줘라. 와, 처음 알았어요. 처음 알았어. 네, 우리 곽영광님 10시 3강방에 남겨주셔도 돼요. 근데 우리가 후기를 작성을 해서 17강 카페에 보면은 인터뷰, 그다음에 강의 후기 작성하는欄이 있어요. 제가 톡방 지금 유진혁 대표님 방하고 4개잖아요. 4개를 다 보려면 광고도 많이 올라오고 다 못 보거든요. 17강 카페에 기록을 남겨주시면 제가 취합하기 쉽잖아요. 왜 저한테는 안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십시일간 카페에다가 후기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서 이메일 주소 캡처하고 해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제가 안내 말씀 한 두 가지만 좀 드리고요. 제가 사실 12시 반에 또 뭐 강의가 외부에 있어서 저는 먼저 좀 이렇게 말씀 좀 아, 드릴게요. 네네. 예. 요 질문자가 있으신데 제가 죄송해요. 이 강만규님 질문 주셨는데 정부 지원 관련해서 1인 기업의 경우 경영 개발 마케팅 혼자 다 할 수 없는데 공대나 개발 출신한 경우에 어, 예. 그러니까 만약에 공대나 개발자 출신이 필요한 아이템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그게 아닌 아이템은 아까 맘카페의 대안적인 맘카페 같은 식으로 하면은 충분히 가능한 게 있겠죠. 그래서 대표님의 아이템을 잘 잡는 게 중요해요. 대표님이 굳이 개발하기 어려운 아이템을 할 필요는 없지만 너무 기술성이 없으면 차별화가 좀 약할 수는 있겠죠. 그걸 해서 하고 만약의 경우에는 그 개발자 부분을 찾는 부분까지도 도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네, 그런데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보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10명이 최소한 이 각 가정이 10명 정도는 돼야 제가 이게 너무 비용을 낮춰드려 가지고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10명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오픈방이 하도 분산이 돼 있어 가지고 이 가치를 제가 충분히 알려드리지도 못해. 그래서 10명이 정원이 안 되면 이건 열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니까 뭐 입금을 미리 하셔야 되는 건 사실이니까 입금했는데 만약에 안 되면 다 환불을 아마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각 반이. 근데 2개 반은 그 입금했는데 1개 반이 됐다 그러면 그 1개 반 비용만 10명이 되면 되니까. 저는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당부는 후기 진짜 잘 써주시는 거 정말 중요할 것 같아서 부탁을 좀 드리는데 후기를 써주시고 예, 그
썼을 때 이 노하우를 갖다가 그냥 여기다가 여기 가서 하면 이거 요약된다더라. 와 신기합니다. 그냥 적어주시는데 그거는 뭐 사실은 넓게 생각하면 이게 이제 아까 그릇의 크기인데 근데 이제 그런 건 좋지만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거니까 시간 내셨으니까 여러분들만 그냥 가져가시고 이런 게 좋은 이런 게 있더라라고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10시에 특강하니까 혹시 좀 더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 시간 되시면 10시에 참석하시고 주위에 10시에 참석하실 만한 분이 있으면 같이 참석하거나 보내주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안내하고 되게 죄송하지만 추가 질문이 없을 것 같아서 예, 먼저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김 감사합니다. 스태프님 감사합니다. 네.